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성소수자 이슈에 관해서 좀 수다를 해보려는데요. 그냥 꺼낼 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핸드폰에 잠깐 메모를 해놓고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난 일요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누가 혐오를 파는가라는 영상을 하나 이제 올렸어요. 유튜브에.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텐데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꼭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성소수자를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활동들을 해왔는지 이 영상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큐 뒤에 이제 그분들이 최근에 이제 좀 우리 사회에 슬픈 일들이 있잖아요. 성소수자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는데 성소수자분 한 분과 또 그분의 부모님, 어머님이 함께 방송의 아나운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저도 미안한 마음으로 봤는데요.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먼저 순서는 일단은 요 팩트는 요거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사실 관심을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직접 만난 일은 없었고요. 성소수자분을 직접 본 거는 작년이었나요? 그 시청 쪽에서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른 친구가 지나가다가 퀴어 축제를 한번 가서 거기서 처음 봤어요. 물론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만난 성소수자분이 분명 있을 텐데 직접 내가 성소수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한 그런 분들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만났을 때 이제 굉장히 그 편안한 분위기의 광장에 이제 좀 어린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공간이었고 팻말로 나는 뭐 양성애자입니다. 나는 무슨 겁니다. 트랜스젠더입니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만났고 거기서 뭐 레즈비언 커플들이나 이런 분들도 처음 봤고 그래서 그 전에 교회에서 특히 만들어진 이야기들, 성소수자에 대한 엄청 이분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직접 만나면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도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다양하겠죠. 네,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냥 성적인 그런 기호가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이게 중요한 거였고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 성소수자의 비율이에요. 어느 정도 퍼센트로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이 통계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 주제에 관한 담론은 굉장히 좀 후발인 상태고요. 외국의 경우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보통 4에서 7% 사이로 봐요. 그러면 보통 그냥 5%라고 이제 학자들이 쉽게 말해서 5%라고 하면 100명 중 5명, 20명 중 1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교실에 수업을 하러 가면 20명 좀 넘게 애들이 있는데 한 반에 한 교실 안에 한 명 정도는 성소수자가 있다는 거죠. 비율로. 그 성소수자라는 건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이제 트랜스젠더 성향이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양성애자, 무성애자, 성적인 그런 기호가 전혀 없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양한 그 다른 성적인 젠더를 가진 친구가 있을 확률이 어제 20명 중에 한 명 정도꼴로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의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 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떤 보호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 이슈죠. 최근 이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 건 1900년대 후반대라서 반세기밖에 되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 MBC 스트레이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이 이슈는 정치 문제가 됐고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우리 막겠습니다.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하면 보수 개신교의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 길지만 그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신교인 중에 인권에 대한 감각이 조금이나마 있고 이런 문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잘 공부해서 더 목소리를 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설명하겠지만 목사들은 이 이야기를 일단 지금 한국에서 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그냥 직장을 잃는 위기를 감수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 성도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난 성소자 이렇게 생각해 한다고 해서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리스크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분명 말을 해야지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이제 그냥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유는 이미 기성교회가 엄청나게 이게 인권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라도 더 공부하고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메모한 순서대로 생각거리들을 한번 좀 그냥 쭉 해볼게요. 일단 그냥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아마 이 영상 올려도 댓글에 막 이상한 댓글이 막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직장 잃을 만한 이슈도 많죠. 창조과학만 해도 사실 꺼내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신학교에서는 다 사이비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제일 그런 건 뭐냐면 성소자분을 교회에서 목사도 직접 만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접 만날 일이 없고 평소에 친구도 없고 소통할 이 성소자 친구가 소통할 일이 없는데, 이 이슈가 아무리 기성 제독권 교회가 극우적인 목소리고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도 괜히 이 얘기를 꺼내서 내 인생을 걸 만한 문제일까라는 데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현실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진짜 친구가 있어, 성소자 목사인데 성소자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교인 중에 있으면 좀 더 저는 많은 목사님들도 다 나쁜 분들인 건 아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더 위험을 알고 리스크가 있어도 문제겠다 이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성소자분이 없죠. 이미 그런 이상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다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우아한 인권 주제 말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사실 없는 거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론화하고 목사님들이 연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20대에 교회를 다니고 나서 신앙생활을 20대 시작하고 나서 저도 20대는 성소자가 죄인이고 정말 세상의 성률을 무너뜨리고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집 소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 애플바인데요. 지금 애플의 그 CEO, 최고 CEO가 팀 쿡이 이제 성소자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오픈했죠. 성소자. 나도 성소자고 성소수자 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에서. 이걸 이제 음모론으로 가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애플을 쓰지 않아야 되고 애플 회사가 잘 나가면 세상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성소자가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어. 맥북 쓰지 마. 이렇게 가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기독교에서 굉장히 뛰어난 영성가, 기도 훈련, 영성 훈련가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인데,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성소자거든요. 근데 성소자를 억압하는 설교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이 헨리 나우엔의 책은 소개하면서 또 동시에 성소자들이 교회와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기독교 최고 영성가로 그 성소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이죠.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신학교 가서 배웠고, 제가 장로의 신학교, 숭실대학교 두 학교 모두 성소수자 인권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신학교에 필요 없죠. 성소수자 없는데, 이제 왜 하냐면, 그런 인권 주제와 성소수자, 그리고 구약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어떤 성경 구절이 최근에 이 반세기 진행된 이 인권 이슈와는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기독교 본질은 뭐고 이런 걸 정리하는데 이 성소수자 인권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굉장히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전혀 다른 층이고 이거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하는구나를 배워서 그 과정을 밟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신학 교수님들이 가르침보다는 구구 개신교의 영향력이 신학교 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최근 3, 4년에 들어가 버려서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야만 신학교에 입학을 해주고 목사를 주고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장신대 같은 경우에도 총장님은 사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라고 보셨고, 하지만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인권도 도와야 한다라는
보수적이면서 온건한 입장을 가졌는데 좀 성소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 발언하는 집단이 힘을 내서 얼마 전에 그 총장직을 내려놓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자를 도와줘야 한다도 아니고 죄는 맞는데 보호해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 가진 분조차도 총장이 안 되도록 이 힘이 있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는 아주 안 좋고요. 이게 바뀌려면 신학교 분위기가 바뀌려면 몇 년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현장에서 간접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예술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무용하는 이제 남자 청년을 만났는데 그 친구를 통해 듣다 보니 국내 학교인데 무용학과인데 자기네 학과에 절반 정도는 성소수자였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분들 중에 좀 더 확률적으로 빈도수로 그쪽이 많은 것 같고 패션 디자인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것 같고 국내도 국내인데 특히 해외 유학을 한 친구는 그 성소수자 친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내가 만난 친구들은 이성애자 친구들보다 더 착했다. 더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착했다 이런 게 많고 가끔 이제 뭐 남성 성소자든 여성 성소자든 가끔 제가 한 두 번 정도 들었어요. 조금 성적으로 좀 자유로운 건 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친한데 엄청 또 비판을 하는 경우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느낀 건 똑같다. 그러니까 이성애자라도 해도 성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도 있고 자유로운 애가 있는데 뭐 비율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하잖아요. 성소자도 다양하다. 근데 이제 차별이 되는 건 성소자는 모두 성적으로 물러날 거야.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야. 이걸 딱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차별이 되고요. 왜냐면 그런 차별이 있으면 그분들이 일반 직장을 갖기 어렵고 가져도 오픈하기 어려워지죠. 아직은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나 뭐 예를 들어 성소수자나 뭐 트랜스젠더나 뭐 동성애자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 안 되죠. 교사 안 되고 뭐 그런 직장에서 오픈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는 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앙이 좋아서 성소수자 친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분들이 뭔가 사회에서 뭔가 빼앗긴 게 있고 빼앗긴 목소리를 도와주게 내 친구를 대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인데 어느 날 얘가 커밍아웃을 한 거야. 그리고 신앙과 상관없이 에이 그러냐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친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같이 지내는 게 대부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좀 진보적이고 성소자 목소리를 내는 분들 보면 성소수자 친구는 하나도 없고 실제 만나는 소통하는 분은 없는데 또 목소리로만 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의아하다는 거죠. 이제 신앙이 막 성경 공부를 엄청 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거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랑 이 친구가 좀 다른 거구나라고 정리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신앙과 별개로 그냥 친구라서 성소수자인데 친구라서 그냥 친구로 지낸 것들이 많다더라.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거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마음 아팠던 건 이번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성소자 커밍아웃을 한 경우 제가 목회 현장에서는 만나지 못했고요. 제가 만난 청년 우리 교회는 제가 일했던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친구인데 꽤 큰 규모의 교회인데 성소수자라고 자기한테만 고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청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리더만 알고 이 친구는 성소수자예요. 근데 거기도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맨날 성소수자 죄인이다. 사회를 좀먹이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때리고 있는데 정작 자기 교회 안에 그 성도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자분이 신앙생활을 같이 뭔가 하고 싶은 친구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겠지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 친구 목사 얘기인데 이제 광화문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교회 아주 큰 교회죠. 거기에 자기 청년 애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성소자라고 했더니 교회가 수긍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해요. 당연히 못하고 그 목사님도 친절히 다른 교회를 좀 소개해줬다고 하는데 제가 막 뭐라 했죠. 아니 우리가 배운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적인 취향, 젠더가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의 성윤리지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매너를 지키고 성적인 윤리 잘 지키냐가 중요한 거지. 동성애라는 이유로 너는 다른 교회를 알아봐 할 것 같아라고 한 건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만들어진 관계들이 있는데 젠더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웃시키는 건 폭력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 현실 교회에서는 커밍아웃을 하면 보통은 이제 교회를 이제 알아서 분위기가 떠나게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교회를 좀 먼 것 같고 제 목회 경험 안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다는 말할 수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성소자를 이 모임에 같이 하는 경우는 없는데 앞으로더라도 온다면 저는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성소자라서 우리가 특혜를 준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제일 성소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냈던 친구, 특히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자유인데 너무 가짜 뉴스 이야기만 다 끌어모아서 맨날 해가지고 시간 많이 썼던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그 친구랑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가족 중에가 성소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의아한 생각 많이 들었어. 성소자 이상 다른 좋은 목소리를 많이 냈던 친구는 오히려 친구도 없고 가까운 지인도 없는 경우 있는데 오히려 성소자에서 반대 목소리를 맨날 내왔던 친구는 오히려 자기 가족 중에 성소자가 있었고 또 고민이 드는 건 이 친구가 자기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주로 부정적인 소스를 교회에서 듣는다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의학 지식 다 가짜 뉴스예요. 대부분 99%다 가짜 뉴스인데 뭐 에이즈 관련 뭐 관련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의학 지식은 진짜 다 개쓰레기 뻥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로 중무장돼서 뭐냐면 친구 관계도 아니고 가족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큰 잘못을 한 거죠, 교회가. 저 그걸 보면서 이게 목소리 진짜 좀 평소에 낼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교회 성소자 이슈는 우리나라는 전혀 진행이 안 됐지만 세계 교회는 90년, 80년, 90년부터 진행이 되어 있고요. 뭐 성공회 그리고 뭐 캐톨릭은 안 됐죠. 캐톨릭 말고 개신교요. 뭐 성공회, 뭐 장로교, 무슨교 전 세계 교회는 80년, 90년대부터 이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뭐 인권 의식 앞서 이런 게 아니라 목사가 하겠다고 헌신하는 분들 중에 성소수자가 있었던 게 이제 이 토론거리였어요. 우리 신학교에 성소자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혼도 안 하고 뭐 또 헌신하고 막 하나님 앞에 뭐 교회를 왜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성소수자는 게 성소수자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이 토론이 1900년대 후반대 여러 세계 교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세계 교회마다 80년, 90년대부터 이 토론의 자료들이 다 데이터화돼서 사이트에 다 있어요. 사실 영어 자료들이죠. 사실은 교수님들이 이런 걸 좀 번역하고 공유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숭실대 다닐 때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님 통해서 독일에서의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이 논의들을 한글로 번역된 자료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좀 이야기들을 좀 다시 좀 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또 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연세대에 이제 청강으로 한 세 학기 정도 가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연세대 신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제 친구가 그 남자 다른 분에게 쪽지를 받는 걸 직접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느끼기로 약간 성소자분이 혹시나 해서 관심 있어서 쪽지를 준 것 같았고요. 쪽지를 받은 친구는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스타일로 보였느냐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 볼 때 그런 거죠. 이게 폭력은 아니잖아요. 혹시나 해서 정말 너무 매력 있는데 관심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정도죠.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의사를 받은 친구는 아마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이해는 안 되니까. 어쨌든 저도 그걸 보고 신학교 안에 성소수자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간접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슈가 이제 90년대에 대부분의 세계 교회가 고민을 시작했던 계기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교회 빼고는 대부분 바뀌었죠. 미국 장로교 홈페이지에 결혼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 설명을 해놓지.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구 권력의 문제. 이건 이제 MB 스트레이트를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어, 여러분 유튜브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쳐보면 특히 법 쪽에서 국정원이랑 헌법기관에서 일했던 법 쪽에 높은 인사분들이 이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막스주의부터 성소자부터 세상을 좀먹게 하는 사상들 공격하는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엄청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 고 노무현 대통령께 가서 댓글 부대를 좀 운영하자, 같이 손잡고 하자라고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하죠. 거절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활동해서 오히려 이 정권을 공격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네, 응응응이나 인터넷 기사 포털 사이트 보면 이상한 댓글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기자 팀들이 있어요. 이 댓글 부대 막 MB 정권 때부터 더 폭발적으로 활동하고, 도대체 이 자금이 어디서 흘러가느냐 할 때 대부분 지금은 대형 교회 쪽이 아닐까라고 유력한 추측들이 많고, 지금 탐사를 하는 기자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극우 그쪽에서 활동하는 중심에 이제 그런 굉장히 우리나라 법 쪽에 자본계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높은 축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코어예요. 그리고 이제 지읒기읒 히읗 목사나 뭐 밑에서 이렇게 뭐 활동하는 이런 분들은 그냥 바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각 교단의 이제 애국응응회 뭐 이런 이제 구구를 떠나서 모든 대형교회 장로 모임에 있잖아요. 이 커넥션들이 사회 권력 계층에 이렇게 있고, 특히 이게 정치인들이 표계산에 개신교가 우리나라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매우 매우 중요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작동이 굉장히 있죠. 이분들이 뭐 공산주의 공격이나 성소자 공격이나 뭐 페미니즘 뭐 공격 뭐 하는 거는 나쁜 짓은 본인들이 하면서 외부에 적을 만들죠. 적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이거 불안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거랑 빨리 없애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불안을 하게 만들면 사람이 보수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한 그 사람에게 완전 의존하게 만들죠. 이런 심리적인 기제로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을 결집시키고 표를 움직이게 하고 어떤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깨어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만약에 성소자 이런 얘기를 하는 담임 목사가 혹은 장로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이미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의 커넥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스스로 새롭게 인권 공부와 이런 공부를 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교회의 문서들, 번역된 문서들, 번역이 안 된 것들인데 좀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토론들이 있었는지를 또 소개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를 삭제시키는 어떤 권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권력에 예민하게 저항해야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성소자는 없을지라도 이걸 신앙의 문제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